남북국 시대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랑 발해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은 이 위쪽은 발해가 있었고 이 아래쪽은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신라와 북쪽의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볼 거는 왕은 어떤 왕이 있었냐. 그리고 통치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그러면 통치 제도와 왕권 강화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통일신라 먼저. 왕은 세 왕만 외우면 돼. 세 명. 태종,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 이제 태종 무열왕이 누구냐면 이제 통일신라 되기 전에 춘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골이었어, 진골. 근데 그 통일신라 시대 때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성골부터 진골. 그리고 육두품. 이렇게 골품제가 있었다고, 골품제. 육두품부터 5, 4, 3, 2, 1, 뭐 이렇게 두품이 있어요, 짝. 근데 이 육두품은 이 위로 절대 올라갈 수 없고, 이제 성골과 진골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골만 다 왕이 될 수 있어. 왕은 성골만 될 수 있는데, 성골이 다 씨가 마른겨. 성골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진골밖에 안 남았죠. 이제 진골 중에서 누가 왕이 되고 하니까 이제 김춘추가 나서게 됩니다. 근데 김춘추랑 결합한 세력이 있어. 도와줘야지. 왕이 되려고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바로 김유신. 이 김유신은 가야 세력이었어요. 가야 세력인데 가야를 다 신라가 먹죠. 신라에 흡수되고 난 다음에 김유신이 가야의 세력이 이제 김춘추랑 결합을 해서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태종 무열왕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열무김치 알죠? 열무김치가 첫 번째 왕이 되었다. 첫 번째 왕이 되니까 이제 진골 출신으로는 첫 번째 왕이니까 이제 태종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 왕은 태종을 붙여주고 왕위에 오르는데 이후 무열왕 직계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독점하게 되죠. 열무김치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이제 무열왕이 있고 그 다음에 문무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열왕은 한 거 없어 별로. 이제 김춘추는 태종, 무열왕은 이 무열왕의 직계자손만 왕이 계속 될 수 있었다. 요거밖에 업적이 없어. 요거밖에 업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문무왕은 뭐랬냐?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승리. 그래서 삼국 통일을 진짜 실질적으로 완성시킨 왕은 이 문무왕입니다. 그 태종 무열왕은 이제 뭔가 없고 업적이 이 무열왕 직계자손만 왕이 될 수 있었다. 요것만 있고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성시켰다.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성시켰다. 자, 그리고 신문왕의 업적이 많아요. 자, 봐봐. 신문왕은 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잖아. 우리 아빠가 삼국식 통일 완성시켰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태종 무열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어떻게 까불면 돼 안 돼? 이러고 왕권이 제일 강한 왕이 신문왕이었어요. 그럼 신문왕이 이제 뭘 하게 되냐? 바로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다. 김흠돌이 뭐냐냐? 신문왕의 그 장인이었어, 장인. 그러니까 이쪽 친구도 진골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이제 처음으로 진골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태종 무열왕 이후부터 진골들이 나도 혹시 왕이 될 수 있진 않을까 하고 틈틈이 노리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김흠돌 씨도 있었는데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어. 이제 부인의 아빠인 거지. 근데 이 자기 부인의 아빠가 이제 막 난을 일으켜 내가 왕 될래 그러니까 신문왕이 이제 김흠돌을 진압하고 이제 진골 세력들을 누르게 됩니다. 진골 세력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죠. 대거 숙청. 그리고 뭘 설치하냐면 국학을 설치해요. 이게 유교 교육기관이야. 학교라고 볼 수 있겠어. 우리 삼국시대 학교 봤죠? 고구려에서. 하나밖에 없었잖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밖에 없었어요. 학교가. 바로 태학이랑 경당이 있었죠. 태학이랑 경당이 있었는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또 학교가 생긴 거야. 바로 국학이라고. 학교를 설치해서 이제 유학을 보급시키고 유학이 뭐야? 유학이 가서 가르치는 거. 효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공부를 해. 그래서 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진골 너네 공부 안 했지? 너네 같은 애들 말고 유학을 제대로 공부한 충이란 걸 제대로 공부한 녀석들만 나 밑에서 일을 하란 말이야. 이러고 국학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뭐를 했냐? 통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바로 육두품을 이때 성장시키게 됩니다. 육두품. 제일 중요해, 육두품. 왜 육두품이 이때 성장하냐? 바로 보면은 당시에 신라는 세 세력이 있었죠. 왕 있었고 진골 세력이 있었고 귀족 그리고 육두품. 근데 이 육두품이라는 세력이 엄청 똑똑해. 근데 이 진골 세력이 다 각종 무슨 장관 이런 최고 직책을 다 진골이 맡아. 근데 육두품은 절대로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계급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신분제 때문에 이거를 뚫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미워해. 저런 머리도 나쁜 녀석들이 장관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저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불만이 많아. 그리고 진골은 왕위를 넘으니까 왕이 너무 싫어하지. 왕이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어때? 적은 내 편. 그러니까 왕이 육두품이랑 손잡는 거예요. 적은 내 편이니까 왕이 육두품이랑 손잡고 육두품의 세력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왕권도 같이 성장시키려는 이런 모략을 깨워줘. 그래서 왕권이 강하면 육두품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의 통치 제도를 보면은 누가 통치 제도를 정비했다고 그랬어요? 신문왕이 다 했어.
자, 우리 태종 무열왕 봤었죠? 태종 무열왕은 이제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만 무열왕 직계자손, 열무김씨 직계자손만 이제 왕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기틀을 잡아놨고, 이제 그 밑에 문무왕. 문무왕은 뭐야? 삼국을 다 통일해 버렸고, 이제 그 아래 신문왕. 신문왕은 이제 통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부터 지방까지 봐야지. 중앙 보고, 지방 보고, 그 다음에 군사 보고, 토지 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은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장관은 시중이었어. 근데 중시라고도 해.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왕 밑에 집사부를 두고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한 다음에 장관은 시중, 중시를 둬서 그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장관은 무조건 누가 돼? 진골. 진골만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육두품은 절대 안 돼. 근데 육두품은 절대 안 되고 진골이랑 왕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진골이 이 장관을 맡게 되냐?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보면은 이 진골 중에서도 왕 밑에 붙고 싶은 진골이 있었어. 왕이랑 대적하지 않고 왕 밑에 붙어서 살고 싶은 진골이 있었어. 그 진골을 중심으로 이제 집사부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왕하고 결탁한 진골 중심을. 자, 그리고 뭐를 했냐? 화백회의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자, 신라시대 귀족회의죠. 이거는 귀족회의예요. 귀족하면 뭐야? 진골이지. 그러니까 이 진골이 뭉쳐져 있는 이 화백회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자기 밑에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아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귀족 세력의 중심 화백회의를 이끄는 짱이 누구야? 바로 상대등이죠. 상대등의 권한을 낮춰버립니다. 자,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니까 그의 권한을 높여버리고 화백회의, 진골의 상대등의 권한은 낮춰버리는 거죠. 자, 그럼 지방행정 볼게요. 지방행정은 어떻게 정비했냐? 지방은 구주, 오소경으로 나눠버립니다.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요 지방에 오소경을 설치하는 거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나라가 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국을 9개로 다 쪼개버립니다. 9개로 다 쪼개버려요. 9개로 쪼개고 그 중에서 좀 핵심 지역을 이렇게 오소경을 설치하는 거죠.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그 다음에 금강경 이렇게 오소경으로 쪼개가지고 주요 지방에 설치합니다.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게 되겠어요. 오소경을 쪼갠 것은 수도가 이쪽에 치우쳐져 있죠. 이쪽에 치우쳐진 것을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주로 전국을 나눴잖아. 그리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것은 이제 왕의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 국가를 틀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겠다. 지방까지 이제 다 자기가 관리하겠다.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촌은 어떻게 관리했냐? 군현 더 들어가면 촌은 촌주가 관리하고 있어. 촌주. 토착촌주. 토착촌주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해가지고 그 세세하게 자기가 다 관리를 못 보내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너네가 이제 관리를 해. 이렇게 권한을 준 거죠. 자, 군사 조직을 볼게요. 군사 조직은 구서당, 십정 이렇게 해놨는데 구서당은 중앙군이에요. 십정은 지방군이죠. 네, 이게 특이한 게 구서당 중앙군에다가 뭐를 놨냐면은 신라인뿐만이 아니라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가린까지 다 포함시켰어. 중앙군에다가.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왕이 민족 통합을 깼다. 민족 통합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신라를 진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가린 차별하지 않고 이 중앙군에다가 다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십정 지방군은 어떻게 했냐? 각 주마다 각 주를 이제 구주, 오소경으로 나눠놨다 그랬잖아요. 지방 행정을 응? 구주, 오소경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구주 각 주를 이제 9개로 지방을 다 쪼개놨잖아요. 9개. 그러면 9개에다가 다 지방군을 하나씩 배치해야 되겠죠. 근데 왜 십정이냐? 각 주마다 일정씩 배치해놓고 국경 지역에 이렇게 국경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끝부분에는 외적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여긴 더 대비하기 위해서 한정을 더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정이 아니라 총 뭐야? 원래 1정 있었지. 쪼개줬지. 그 한정 더 줬지. 그러면 여기에는 2정이 있는 거죠. 어디에만 했냐? 한주라는 지역에는 2정을 배치해 줍니다. 자, 그럼 토지 제도를 가보면 신라는 토지를 어떻게 쪼갰냐? 바로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해 줍니다. 우리 관리 뭐라고 했어요? 군현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관리를 파견했잖아요.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어. 지방관을 파견해서 왕이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봉급을 줘야 돼. 그러니까 관료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신문왕이 뭐를 했냐면 노급을 폐지시켰어요. 요게 완전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이 노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물에 나오는 걸 수조권. 작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어. 이 재배하는 거를 바로 가지면 이제 관료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있잖아. 그 일하는 사람의 노동력까지 다 가져가는 거를 노급이라고 그랬어. 노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나오는 수조권 플러스 노동. 요거를 다 가져가는 게 노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급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누가 가지고 있었냐? 진골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골 세력을 이제 신문왕이 눌러줘야 되니까 이 노급이라는 거, 진골만 가지고 있었던 이 노급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진골의 세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할 수 있었다는 거는 왕권이 엄청 셌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관료장만 지급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노동력을 가져갈 수 없어요. 자, 이제 나중에 신라 말기에 가면은 이제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왕권이 약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금을 일정하게 거둘 수 있는 게 생기겠죠. 성덕왕 때부터 종전을 발급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제 노급을 부활하는 건 언제냐면 노급 부활은 왕권이 약해졌을 때 바로 경동왕 때가 되겠어요. 자, 그럼 발해 볼게요. 발해. 발해는 무왕, 문왕, 선왕 끝. 발해는 이 세 왕밖에 없어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자 보면은 발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왕마다 독자적인 연호를 다 외워주셔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황제, 자기가 황제의 나라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다. 나는 황제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 당신은 당이죠. 당과 대등한 나라예요.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라 배웠죠. 신라가 이제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과 연합했잖아요. 당과 연합했을 때 당이 신라한테 요구하죠. 야, 너네 연호 사용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알았다고 그러고 받아들이죠. 그때부터 이제 신라는 연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제 발해는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당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왕의 연호는 뭐였냐? 바로 인안. 인안이었어요. 색깔 따라 해줘야지. 인안이었고 문왕은 뭐였냐? 문왕은 연호가 두 개나 있습니다. 문왕은 연호가 뭐냐? 대흥, 보력. 연호가 두 개가 있고 선왕은 연호가 건흥입니다. 건흥. 자, 이걸 또 어떻게 외우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잖아. 무왕은 무인 알지? 무인. 무인 시스템 요새 많잖아요. 무인 이렇게 외우고요. 무인 시스템, 무인. 자, 문왕은 뭐야? 문이라는 건 뭐야? 글이라는 뜻이잖아요. 문은 글을 뜻해. 그러니까 글자가 어떻게? 대빵 많아. 글자가 제일 많아요. 글자가 대빵 많아. 이렇게 하면 문왕이고 선왕은 이렇게 글자로 외웁시다. 글자가 유사해. 선이랑 건이랑 유사하죠. 선건. 선거 아니고 선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왕은 업적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왕부터 업적을 보자고요. 영토를 확장한 게 무왕이에요. 영토 확장. 영토 확장을 어디까지 하냐면 만주 북부 지역까지 장악합니다. 만주 북부. 만주 북부까지 장악을 하고 당이 흑수말갈과 신라를 이용해서 이제 발해 견제를 들어가요. 당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당이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흑수말갈 있고 여기가 그냥 돌궐이 있고 여기가 발해가 있고 당이 있고 그러면 흑수말갈이랑 당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발해는 돌궐이랑 여기 외랑 손을 잡고 당은 또 여기 신라랑도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발해를 이제 견제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발해는 어떤 나라예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다 발해로 가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뭐야? 선빵. 고구려는 무조건 선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 발해도 선빵 날려야지. 당에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산둥반도. 산둥반도를 장문유를 보내서 공격을 해요.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당에 산둥반도를 빵 하고 차버립니다. 이게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왕은 무가 뭐야? 무를 썰어요. 이게 아니라 칼 들고 무예. 칼 들고 싸우는 걸 무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이 공격적인 왕이에요. 되게. 자, 그럼 문왕을 봐야죠. 문왕은 뭐를 하냐? 문왕은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깁니다.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버려요. 이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문왕이 좀 셌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뭐야? 영토를 확장한 왕이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그 아들도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 용천부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제도의 통치 제도를 이 문왕 때 정비합니다. 왕권이 셌으니까 통치 제도도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당과의 관계 개선에 들어갑니다. 이제 무왕 때는 당이랑 이렇게 싸웠죠. 근데 문왕 때는 뭐야? 글월문이잖아요. 이게 글을 뜻하는 문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개선에 힘썼다. 우리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게 되고요. 이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 일본의 사신 파견. 이것도 문왕이 되는 거고요.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왕이라는 녀석은 영토를 확장하고 빵빵 차버린 역할이었다면 이 문왕이라는 녀석은 뒷수습을 하는 녀석이에요. 수도를 이렇게 딱 옮겨버리고 통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주변 나라가 어때? 잘 지내죠. 이제 뭐예요? 연호가 건흥이죠, 건흥. 나라가 얼마나 흥했으면 건흥이야. 자, 보면은 연해주에서 이번에 어디까지? 요동까지 나라를 엄청 많이 확장해. 그리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다. 그러면 무조건 선왕이다. 옛 고구려 영토 회복. 그러면 선왕이다. 그리고 발해의 전성기가 오죠.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해잖아. 바다 동쪽에 엄청나게 용성한 나라다. 너는 내가 인정해줄게. 왜? 얘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게. 자, 그럼 발해 멸망일까요? 나라가 흥하면 이제 멸망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발해는 좀 일찍 멸망했다. 왜? 나라가 멸할 땐 어떻게? 지배층이 문제야, 지배층이. 권력 다툼. 권력 다툼으로 싹 망해버립니다. 권력 다툼이니까 나라가 이제 국력이 약해질 거 아니야. 국력이 약해지니까 거란이 침입해. 오랑캐가 딱 침입했을 때 이제 바로 순조롭게 화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왕자 누구야? 대시잖아.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으니까 대시입니다. 대광영을 비롯해서 발해 유민이 이제 나중에 후고 고려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해가 망명하게 되는데 이제 발해의 통치 제도를 한번 보면 발해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제 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일단 중앙을 봐야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지방을 봐야죠. 그 다음에 군사를 봐야 됩니다. 중앙 정치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해. 당이 이제 삼성육부제로 해가지고 중앙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야. 발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 발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당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 발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냐면 이제 삼성을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설치해. 육부. 근데 이 육부는 행정실무 담당이에요. 행정 담당. 그리고 육부의 명칭을 어떻게 하냐면 유교 덕목 명칭을 사용하는데 육부 명칭이 충부, 인부, 의부, 지부. 그 다음에 예부, 신부 이렇게 인의해지신 요걸로 육부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을 보면은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뭘 파견해? 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근데 5경, 15부, 62주 뭐 어때? 엄청 많지? 이거는 발해가 나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5경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아? 신라의 오소경이랑 비슷하죠?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이 5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정비하고요. 15부. 이 15부는 지방행정 중심에 설치하게 돼요. 지방행정 중심에는 15부를 설치하고 이제 정치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는 이 5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부. 부 아래 주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촌락은 어때? 토착 세력은 누가 지배하냐? 말갈 세력이 지배합니다. 말갈이. 그래서 뭘 추구했냐? 발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제 촌락의 토착 세력을 말갈 수령이 지배하게 함으로써 말갈 수령이 촌락을 다스리게 해.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발해는 군사 조직을 어떻게 했냐? 궁금하지? 궁금해야 됩니다. 중앙군은 10위. 그래서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게 해서 왕궁 플러스 수도. 지방군은 전략 요충지나 국경 지역에 군단을 배치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신라는 어땠어? 구서당 10정이었죠. 신라는 구서당 10정이었잖아. 그쵸? 근데 발해는 좀 많으니까 좀 나라가 크잖아. 그래서 10위. 중앙이 10이고 지방군을 군단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되겠어요.